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지인분이 겪은 또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폭스님은 말씀을 정말 잘하시지만 또 지인분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과정 속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직업괴담은 어떤 직업괴담이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폭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폭스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이라고 저에게 말씀은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직업이 될까요? 이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폭스예요.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한밤중에 예. 조용한 백화점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이 털러요? 백화점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상상이고요. 죄송해요. 예. 네, 이 백화점이라는 곳이 예. 굉장히 화사하고 떠들썩하고 복잡하고 막 사람 붐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한밤중에 이제 혼자 있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그런 상상. 공포게임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백룸이었나? 예. 사람이 붐비는 곳, 시끌벅적한 곳에 혼자 있을 때 공포를 주는 그런 게임인데 네. 백화점도 딱 그런 장소잖아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늦은 밤 백화점 안은 어떨까? 근데 또 백화점은 비싼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 되게 철저하잖아요. 한밤중에 이제 백화점 안에 돌아다녀 본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베일에 쌓인 느낌이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 덕분에 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와 이 비슷한 호기심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친구 중에 이거를 좀 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워커홀릭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똘비라고 지칭을 할게요. 똘비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명확하게 난 무언가가 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던 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꽃 같은 새끼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뭘 하든 이제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 막 열정을 막 불태워서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화력이 강한 만큼 그 열정이 빠르게 식었던 거죠. 뭐 똘비는 이제 무언가 열중을 하더라도 그 흥미를 잃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일을 찾아 막 헤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 친구였죠. 뭐 직장, 꿈, 목표, 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지만 그래도 뭔가 진득하고 꾸준하게 하지 않은 친구였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진 않고 뭐 늘 응원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똘비가 주변 사람들이 다들 자리를 잡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똘비가 친구들한테 나 이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떤 순간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느닷없이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친구들은 또 초반에만 활활 타오르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친구는 불꽃 같은 새끼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되었어요. 그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똘비의 열정이 꾸준히 지속이 되더라고요. 뭐 적성에도 맞고 평생 직장인 것 같다 라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가 이 일에 미쳐 사는 거예요. 뭐 이제 다들 나이가 드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똘비는 좀 과했어요. 지금도 과하긴 하고. 그렇게 이제 똘비가 취직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똘비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폭수야, 나 내일 일 쉬는데 족발에 소주 한잔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저도 시간이 맞아서 뭐 알겠다 하고 이제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뭐 족발, 막국수 뭐 이렇게 막 푸짐하게 시켜가지고 서로 안부 물으면서 근황 묻고 막 소주를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나눠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때 똘비가 하는 일을 좀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우선 똘비가 다니는 회사는 의류 매장을 인테리어 하는 회사였어요. 똘비는 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만 해도 그 CAD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으로만 그 인테리어만 주야장천하는 그런 사무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좀 달랐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 실직하러 직접 현장에 다녀와야 되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맡아야 했대요.
건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 안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뭐 지하상가, 복합상가 이런 곳에서 네. 의류 매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을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가 제가 물어봤는데, 야, 똘비야, 백화점 같은 곳에 뭔가 막 천으로 매장 하나를 통째로 가려놓은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인테리어 공사 그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그거 보이지 않게 천으로 가려만 놓은 거야. 원래는 그 신축이나 영업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백화점은 모르겠지만, 보통 영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은 그런 거 가려놓는다. 제가 본 게 장기 공사하는 거였고, 원래는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만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입점 공사라고 부르는데, 공사를 8시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공사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웬만하면은 다음날 영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를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똘비도 주로 자기가 나가는 거는 하루만 하고 나오는 그 입점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그러면 똘비 너 백화점 안에서 밤을 새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당연하듯이. 이때 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예. 야, 똘비야, 한밤중에 그 백화점에 있으면 무섭지 않냐? 막 불도 다 꺼져 있을 거고 막 으스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이제 웃으면서, 야, 아니야.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지 않아. 들어보니까 백화점에서는 이 마감 이후에 영업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몰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점검부터 시작해서 수리, 뭐 기기 교체, 청소 등의 그런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대요. 보안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15분, 10분 텀으로 계속 순찰 다니시고, 물론 이 건물 안 분위기가 좀 밤이 깊어질수록 좀 으스스해지기는 한데, 똘비는 이제 공사하러 가서 딱히 무서울 게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지는 않잖아 하고 물으니까 똘비가, 나 입점 공사할 때 전기, 목공, 도장 뭐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로 움직여가지고 무서운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야, 무서워할 시간도 없어. 일하느라 바빠.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다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생각보다 백화점 안이 안 무서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이 더 지나서 똘비가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순댓국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그러자 해서 금요일날 밤에 똘비를 만나서 국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야, 복수야, 백화점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뭔 맥락도 없이 무섭다만 얘기해.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똘비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똘비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는 놈이에요. 여기에 취직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뭐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대요. 뭐 일이 즐겁고 열정이 많아진 만큼 인정 욕구라는 게 생기더래요. 그래서인지 늘 열심히 하고 막 회사 선임분들한테도 깍듯이 하고 사회생활도 진짜 정말 열심히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임분들이 1년 차인데 우리 똘비는 언제 실력이 늘까? 뭐 이러시고, 어떤 분은 야, 현장 혼자 보내는 거 나 아직 불안하다 이렇게 막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 열정 넘치는 불꽃 같은 똘비는 또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열정을 더 불태웠답니다. 근데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정이 과해서 똘비가 현장에서 이제 또 어떤 실수를 좀 크게 저질렀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그 실수 때문에 대표님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뭐 또 선임분들한테 잔소리도 계속 듣고, 얘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를 굉장히 아끼시는 부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똘비가 기죽어 있으니까, 야, 똘비야, 나 이번에 땡땡지역 돌비 백화점으로 입점 공사를 가는데 예. 같이 가자. 나 대표님한테 허락 받았어. 너 좀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뭐 기죽은 똘비 기 좀 살려주고 위로도 해주려고 부르신 것 같았대요. 이제 일 끝나면은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대화할 생각으로 이렇게 부장님이 똘비를 데리고 간다고 제안을 하신 거죠. 예. 이제 출장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와, 화내시는 대표님도 없고 잔소리하는 선임들도 없으니까 좀 살겠더랍니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이제 이 회사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래요. 근데 이제 똘비는 부장님을 따라서 그 공사하러 들어갈 백화점에 들어갔고, 담당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뭐 몇 시부터 시작하고 주차는 어디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또 이동 경로,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똘비는 부장님 대신에 작업자분들한테 이제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할 거고 뭐 어디로 모여라 뭐 이런 공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숙소 잡은 곳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대요. 네. 오후 시간이긴 해도 공사를 밤새 작업을 해야 하니까 또 간단하게 반주를 마시면서 밥을 먹고 숙소에서 푹 잠을 잤다고 합니다.
뭐 또 저녁이 돼서 한 7시쯤에 눈을 떠서 똘비와 부장님 그리고 같이 공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6명이었는데 근처에서 좀 식사를 해결하고 8시가 지난 시점에 백화점으로 향했답니다. 백화점마다 다른데 이 백화점은 지하 2층에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해서 지하 주차장 2층으로 향했고 거기서 주차를 한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인 4층으로 올라갔대요. 원래 이 현장은 부장님이 맡으신 곳이라서 똘비는 딱히 할 일이 많이 없었대요, 초반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잡다한 일들이나 잔심부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일을 도왔답니다. 그렇게 11시쯤 되었을 때 부장님이 야야 똘비야 너 가서 음료수 좀 사와라. 복잡하게 뭐 지하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1층 통해서 나갔다 와. 보안 직원한테 말씀 잘 드리고 표차를 챙겨서 그 표차리 출입증이래요. 네. 표차를 챙기고 잘 갔다 와. 뭐 이러면서 카드를 주시더랍니다. 백화점은 영업이 끝나면 이제 문을 다 잠가버려가지고 작업자들만의 그 동선이 또 따로 있대요. 뭐 작업자들은 절대로 손님 엘리베이터는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에스컬레이터를 좀 계단처럼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무조건 거의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 좀 급할 때는 비상구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용 엘리베이터는 아예 전력을 끊어놓는데요, 사용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똘비가 작업자 동선을 따라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점검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더래요. 그래서 아이씨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비상구로 내려갔고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니까 1층 문도 손님들이 출입하시는 곳은 이제 다 잠가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이나 보안팀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밀문 직원용 출입구가 있는데 그 백화점은 출입구가 비상구에서 정반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좀 걸어가야 했대요. 그래서 비상구에서 나와서 백화점 1층에 딱 들어오니까 이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랍니다. 보통은 그 백화점 1층에 보시면 중간에는 코스메틱 향수 브랜드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명품관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는 셔터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출입구를 그냥 막아놓는 무슨 줄 같은 걸로 막아놓는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불이 꺼진 그 매장을 딱 둘러보면서 아 나도 명품 하나 사고 싶다 막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걸어갔고 곧바로 문제없이 보안 직원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을 갔고 음료수와 마실 것들을 다 챙겨서 현장으로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정신이 없더래요. 똘비는 분명 여기 현장에 단순한 도우미 역할 정도로 온 거라서 한가할 줄 알았는데 역시 현장은 현장이라고 정신이 정말 없었대요. 중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 막 생기고 이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 정도 되었을 때 팀장님이 또 똘비한테 야 똘비야 음료수 좀 더 사와라. 벌써 다 마셨다 그거. 그럼 또 심부름을 시키셨대요. 예. 이때 또 여름이었는데 이게 또 백화점마다 다르지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곳이 있고 안 틀어주는 곳이 있는데 이 백화점은 안 틀어주더랍니다. 또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 현장에서 일을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음료수를 계속 마신 거죠. 네. 쉬지 않고. 그래서 똘비가 이럴 줄 알고 처음 심부름 갔을 때도 음료수, 물을 꽤 많이 사왔었는데 그게 거의 한 3-4시간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똘비가 그거 보고 알겠습니다. 더 사올게요 이러고 부장님 카드 챙겨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러 갔답니다. 이제쯤이면 점검 끝났겠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도 없었고 내려가는 그 버튼을 딱 눌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안 오더래요. 층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층수도 1층에서 변함없이 계속 가만히 있더래요. 누가 좀 싣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길래 똘비가 너무 답답해서 시설팀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저기 저 여기 작업하는 사람인데 여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설팀이 아씨 또 그래요? 점검 끝날 때쯤에는 뭐 문제 없었는데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러시더니 다시 죄송한데 비상구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따라 그 장고장이 좀 심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덥고 짜증나는데 또 비상구를 또 사용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그 다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들도 똑같은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 아까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갖고 계속 못 쓰고 수리 중이었어요. 지금 계신 곳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아니면 아마 오늘은 사용하시기 힘들 겁니다. 빠르게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끊으시더래요. 이게 시설팀 잘못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기계 결함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대요. 비상구 안은 좀 굉장히 밝았대요. 불을 쭉 켜두어가지고 편안하게 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똘비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층수를 확인해봤는데 뭐야
왜 아직 3층이야? 분명 계단을 쭉쭉 걸어 내려왔는데 뭐 이쯤이면 1층이겠구나 싶어서 확인해 본 건데 1층은커녕 인테리어 팀이 공사 중인 4층 바로 아래 3층이더랍니다. 똘비가 나 피곤해서 착각했나 보다. 여기 3층이 아니라 1층이겠지 하면서 이제 부상구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잠겨 있었대요. 뭐야, 비상구가 왜 잠겨 있어? 그래서 똘비가 당황을 해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 잠겼어요. 이렇게 막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대요. 분명 보안팀이 순찰을 돌고 있으면 이 새벽 2시 30분 이 고요한 백화점 안에 철문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근데 아무도 달려오거나 이런 말소리나 이런 것도 전혀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이러면서 한층 더 내려가 봐야겠다 해서 또 계단을 내려가고 그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또 3층이었고 비상구문을 또 열어봤는데 역시나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와, 내가 미친 건가? 이제 똘비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또 계단을 내려가 봤대요. 근데 아무리 내려가도 층수는 3층을 가리키고 있고 똘비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나? 내가 정신을 잃었나? 뭐지? 처음엔 이렇게 막 현실을 부정했는데 점점 아무리 내려가도 층수가 변하지 않고 이러니까 무서워지더랍니다. 뭔가 여기에 영원히 갇힐 것 같은 막 그런 공포감도 막 생기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똘비는 속도를 좀 더 높여서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대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위쪽에서 탁, 탁, 탁 이렇게 천천히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똘비가 그 소리에 멈춘 다음에 저기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걷던 소리가 탁 멈춰지더래요. 근데 이미 똘비는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발소리는 들렸는데 별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공포심이 점점 크기를 키운 거죠. 그래서 뭔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싶다가도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똘비는 그래 도망가자 이 생각에 그냥 바로 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점점 그 누군가가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랍니다. 또 비상구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 소리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똘비가 계단을 내려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죠. 진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내려가는데 이제는 진짜 한 2층 정도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으악!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는데 막 여전히 층수는 3층이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게 계속 도망을 치던 찰나에 비상구 문을 봤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드디어 열렸구나. 똘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도망치듯이 비상구를 빠져나왔죠. 비상구 문을 닫으니까 그 발걸음 소리도 더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는 부장님한테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백화점 3층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상구는 이용을 못하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한층 위니까 작업 중에 4층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대요. 이게 3층 안에도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비상등이라는 게 켜져 있어가지고 간단한 통로나 브랜드 간판들 정도는 읽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완벽한 어둠이 아니었고 다행히 여기는 비상등이 켜져 있으니까 똘비가 안심을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무리 걸어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지 않더래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구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를 계단 삼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비상구로는 못 가겠고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고 유일한 방법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희망에 손님용 엘리베이터 쪽도 봤는데 역시나 전력이 끊겨 있었고요.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걷고 있다가 문득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봤는데 사람이나 동물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괜히 내가 좀 쫄려가지고 이런 느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또 그 시선이 좀 뚜렷하게 느껴져가지고 고개를 휙 돌려봤대요. 근데 매장들 앞에 보면 마네킹이 서 있잖아요. 그 3층 매장에 있는 그 마네킹들의 얼굴이 전부 똘비를 향하고 있더랍니다. 마네킹에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 눈이 없는 마네킹이 똘비를 쳐다본다는 듯 전부 고개가 똘비를 향해 돌아가 있더랍니다. 똘비는 이거 아니다. 이거 착각이다. 이거 원래 마네킹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겁을 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 눈도 없는 것들이 뭘 보겠다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겠냐. 애초에 살아있는 것들도 아닌데. 똘비는 그렇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걸어가려다가 뭔가 찝찝해서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기로 했대요.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새로운 길도 찾아볼 겸 그렇게 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데 다시 시선이 느껴졌고 설마 아니겠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까
역시나 그 마네킹들이 다 똘비를 보고 있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으면 마네킹들의 고개가 원래 똘비가 있었던 그 방향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 마네킹들이 다시 똘비가 있는 곳을 바라보듯 고개가 돌려져 있었더래요. 이때는 생각이고 뭐고 무작정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마네킹이 뭐 쫓아오는 건 아니고 붙잡는 건 아닐 텐데 괜히 쫓아올 것 같고 붙잡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무작정 달린 거죠. 그렇게 막 달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똘비는 다시 비상구 출입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비상구 출입문을 못 열겠더래요. 문을 열면 뭐가 됐든 문 앞에 서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멘탈이 다 흔들린 거죠. 그래서 똘비는 다급하게 비상구 출입문 옆에 있는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눌렀대요. 내려가는 버튼을. 분명 버튼은 눌려가지고 붉은색 빛을 내는데 역시나 층수는 1층에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자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이게 또 안 켜지더래요. 분명 숙소에서 100% 채우고 왔는데 또 핸드폰도 신형이어가지고 그렇게 배터리가 한 번에 나가진 않는데요. 아 진짜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혹시나 싶어서 그 손님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는데 엘리베이터 3개 중에 하나에 불이 들어가 있더래요. 저층용이었대요. 1층부터 5층까지였나? 그렇게 낮은 층수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전원이 켜져 있었고 똘비는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버튼을 바로 가서 누른 거죠. 그러니까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똘비는 이제 괜히 계속 뒤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마네킹이 자기를 따라오나 안 오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예? 똘비는 곧바로 1층을 누른 다음에 닫힌 버튼을 막 눌렀대요. 근데 문이 닫히고 안심을 할 법도 한데 막상 엘리베이터 타니까 불안하더랍니다. 원래 손님용 엘리베이터는 전력을 꺼두는데 왜 켜져 있지? 이게 절대 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1층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대로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었죠. 근데 이제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라면서 멀뚱멀뚱 똘비를 쳐다보더랍니다. 똘비가 사람인가? 예? 이렇게 당황해 하니까 그 사람이 아까 혹시 전화하셨던 분 저 시설팀 직원입니다. 지금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난 것 같아서 임시로 쓰시라고 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전력 넣어뒀어요.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내가 또 무서워갖고 상상력을 발휘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리고 그 뒤를 딱 쳐다보니까 잘 올라가더래요. 엘리베이터도. 그래서 일하면서 이렇게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었는데 이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은 이제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상구, 비밀 출입구를 향해서 걸어갔답니다. 1층에 그 향수들 섞인 냄새가 막 나니까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래요. 여기 백화점 맞다. 그래, 여기 내가 아까 걸었던 곳이다. 1층은 이제 아무래도 또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면은 뭐 유리라도 깨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런 위협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딱 걷다가 코너를 딱 도는데 갑자기 사람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와씨 깜짝이야 하면서 놀랐대요. 놀라갖고 넘어질 뻔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이더래요. 마네킹인 걸 보고 나니까 또 똘비가 굳어버렸는데 이게 마네킹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만 있으니까 좀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막 마네킹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다가 뒤돌아도 보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마네킹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대요. 다행히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그 마네킹은 똘비를 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다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머릿속으로 근데 왜 1층에 마네킹이 있어? 백화점 1층은 코스메틱이랑 명품권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지. 마네킹을 두는 일이 거의 없대요. 게다가 똘비는 아까 1층을 이미 둘러봤잖아요. 맨 처음에 11시에 심부름을 하면서 그때도 마네킹을 하나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네킹이 있던 곳을 돌아보니까 마네킹이 없어졌더랍니다. 똘비가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 하다 헛것을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빠르게 나가야겠다 싶었는지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데 각 매장 앞에 마네킹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더래요.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처럼 술래가 쳐다보면 멈추잖아요. 그런 이상한 포즈를 걷다가 멈춘 듯한 포즈를 막 취하고 있더랍니다. 시선은 역시나 똘비를 알아보고 있고요. 똘비가 겁에 질려가지고 출입구고 뭐고 그냥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근데 이제 매장들을 지나갈 때마다 마네킹들의 고개가 똘비가 가는 방향을 향해 움직였대요. 점점. 똘비는 진짜 안 되겠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상구 앞에서 멈춰있더래요.
집에 가자. 일단 숙소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상구를 열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못 열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가 있더래요. 고쳤구나. 이거 작동이 되나 싶어서 버튼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래요. 고쳤구나. 그러면서 계속 또 옆에 눈치를 보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고 똘비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지하 2층을 눌렀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그 건품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24시간 사람이 있대요. 보안팀 직원들이나 건품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이 건물 안에 있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부장님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드려보자 이러면서 차가 있는 지하 2층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 2층 문이 열리고 똘비는 빠른 걸음으로 차가 주차된 곳을 향해 걸었대요. 예. 다행히 또 시야가 트여 있잖아요. 다른 건물 매장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랍니다. 똘비는 이제 그 스마트 키를 사용을 하는데 그 스마트 키는 가지고 있는 상태로 차 문을 잡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똘비가 이제 자기 차 앞에 도착해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문을 딱 붙잡았는데 다행히 열리더랍니다. 근데 똘비는 차에 탈 수가 없었대요. 운전석에 마네킹이 앉아있고 역시나 고개를 돌려서 똘비를 향하고 있었대요. 똘비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2걸음 정도 물러섰다가 도망가려고 그냥 주차장 찾기를 이용해서 1층으로 뛰어 올라가자 이 생각을 하면서 몸을 돌렸는데 그대로 이제 뇌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그 넓은 백화점 주차장에 마네킹들이 잔뜩 채우고 있더랍니다. 전부 기괴한 포징을 한 자세로 고개는 마치 눈이 달렸다는 듯 똘비를 향하고 있었고요. 압도된다고 하죠. 와, 뭐야 이거. 그 넓은 지하 주차장을 빈틈없이 가득 채운 마네킹을 보니까 똘비는 정말 사고가 정지가 됐대요. 뭐 도망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임마! 하는 이제 부장님 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가 들린 곳을 보니까 부장님이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똘비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게 분명 똘비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주변 풍경이 그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풍경이었대요. 뭐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장님을 보니까 부장님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음료수 사오라고 한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너 여기서 뭐해? 너 농땡이 치고 있었냐? 똘비 내가 너 챙겨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데려와갖고 막 술도 사주고 했는데 와 진짜 배신감 드네.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진짜 실망이야 똘비야. 막 이렇게 쏘아붙이시더래요. 예. 이 순간에도 똘비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있으니까 부장님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야야 똘비 너 왜 그래? 너 뭔 일 있어? 아니 내가 몇 번은 불렀는데도 넉넉히 엘리베이터 몇 층이지 막 쳐다만 보고 있고 말이야. 부장님 말로는 똘비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그 엘리베이터 문 위에 몇 층인지 층수 나오는 그 표시판 있잖아요. 그걸 풀린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똘비는 분명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생생하게.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면은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농땡이 치다가 걸려갖고 변명하는 놈으로 몰고만 갔고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3가지 말만 계속 반복해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이상함을 느껴서 야 똘비야 너 여기서 뭐 했어? 이렇게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똘비가 그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바로 눌러봤대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야 고장 안 났잖아 너 변명하는 거지. 그 똘비가 억울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진짜 고장 났었어요. 제가 그 시설팀이랑 전화도 했고 시설팀도 만나갖고 저 손님용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야 변명하지 말고 일단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막 물어보더랍니다. 똘비가 이제 억울함을 풀려고 우선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켜지더래요. 분명히 꺼졌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면서 통화 목록을 눌렀는데 시설팀이랑 연락한 흔적 자체가 없대요. 그러면은 전화 받아서 비상구로 가라고 했던 직원은 누구며 또 1층에서 만난 직원은 또 누구고. 똘비가 이제 무서워서 파들파들 떨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똘비 반팔이 꼭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땀에 푹 젖어 있고 예. 뭐 애가 막 얼굴도 막 창백해지고 이러니까 부장님이 똘비 너 괜히 현장에서 아파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 숙소 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똘비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대요. 부장님은 현장을 지켜야 하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집에 혼자 가라는 건데 숙소에. 예. 똘비는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똘비는 아닙니다 같이 있다가 해 뜨면 같이 나갈래요 이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부장님과 함께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공사를 이어갔죠.
그날 공사를 잘 끝내고 축사로 돌아와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겪었던 일을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이 야 무슨 마네킹이 사람도 아니고 무슨 널 쳐다봐 어? 야 그리고 시설팀이 바보냐? 어? 화물용 엘리베이터들을 한 번에 점검하고 그러겠냐고 무조건 하나는 가동한다고 내가 이 일하면서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새벽에 가동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비웃으시더랍니다. 예.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여기 꽤 오래 일을 했는데 야 아직도 밤에 마네킹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거든? 너 그게 무의식 중에 그냥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휘된 거다. 나 이 일하면서 너 같은 일 겪은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똘비가 자기가 봤던 시설팀 직원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뿔테 안경을 썼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머리는 곱슬기가 있는 왜소한 남자. 그러니까 부장님이 야 나 그날 시설팀 직원들이랑 담배 피웠는데 네가 말했던 사람은 없는데? 안경 쓴 사람은 있는데 뿔테도 없었고 다 피부가 하얘졌어. 너가 말한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제 소주 한잔 따라주시면서 야 똘비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름에 체력 떨어지고 그래서 헛것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똘비는 아직도 그날 겪었던 일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났대요. 와, 뭘까? 너무 뛰어서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배도 아프고 막 그런 통증도 다 여전히 느껴지는데 부장님은 계속 그냥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랍니다. 미쳐버리지. 네, 예. 네. 애초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셨대요. 똘비가 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똘비는 그 회사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프로메테우스의 부곡 같은 새끼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새벽에 작업할 때는 혼자 어딜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예. 같은 경험을 할까봐 혹시나. 네.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 전에 며칠 전에 공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 백화점에서 작업하면서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공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음기가 강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을 그 위에 세워서 그 음기를 누르곤 한다. 뭐 학교, 백화점 등이 대표적이다. 네. 그래서 막 그런 괴담도 있지 않냐. 이 학교가 있기 전에 여기는 무덤터였다.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고 똘비 네가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게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똘비도 뭐 그 백화점이 세워지기 전에 그 아래 뭐가 있었는지 여기가 정말 음기가 강한 곳인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좀 몇 년 된 이야기인데 똘비는 여전히 그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설팀한테 전화했을 때 비상구로 보낸 그 직원은 누구며 또 손님용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직원 또 누구고 마네킹들은 왜 자기를 따라왔고 왜 바라보고 아니면 뭘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 알 수 없더랍니다. 제가 이 시참 때문에 똘비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거 그냥 단순히 백화점에 있는 어떤 존재가 너한테 장난친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똘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다행이다 차라리.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백화점 괴담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시드루머에도 몇 번 소개가 됐긴 했는데 진짜 네네. 좀 섬뜩한 그게 있어요. 분위기가 특히나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몇 그쵸. 없을 때 일어나니까. 네네. 그리고 백화점에 귀신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마네킹도 있었죠. 저희 괴담 중에서. 근데 정말 이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똘비가 제일 무서워하던 게 벌레였는데 이제는 마네킹이 제일 무섭대요. 야, 오늘 김폭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또 빠져들어서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폭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깔끔하게 이야기 정말 딱 전달을 잘 해주시는 분 같아요, 폭스님도. 근데 여러분들 그 마네킹에 관련된 그런 귀신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공포 이야기들,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저희 시드루머에 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 형체를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허수아비나 이런 데도 귀신이 좀 붙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잠시 뭔가 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귀신 보셨던 분들 계시면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